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학습할 작품은 윤동주 시인의 쉽게 씌어진 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제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쉽게 씌어진 시라고 하는 제목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시를 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생이 너무나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차라리 시를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방 안에서 끄적끄적 하는 것이 한가롭거나 또는 사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살기 어려운 인생을 앞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윤동주가 살았던 시대는 식민지 시대죠. 사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식민지 시대의 지식인으로서는 더더군다나 대단히 많은 어려움들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인해서 시가 쉽게 씌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작품은 전체 내용을 한 세 부분 정도로 끊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은 화자의 처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연까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부분까지는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극복의 의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에서는 작품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일단 창밖에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화자는 안에 있는 것이겠죠. 창 안에, 방 안에 있거나 그런 상황이겠죠. 시간적 배경은 비가 내리는 밤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여기를 보면은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밀고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자가 기다리는 아침이 긍정적 시간대라면 당연히 밤은 부정적 시간대겠죠. 그리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화자는 생각에 잠긴다. 비가 속살거린다는 것은 소근거린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언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화자는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밤비라고 하는 비가 내리는 밤이라는 시간대는 암울한 현실과 자아 성찰의 시간을 보여준다. 공간적 배경은 육첩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첩방은 그 일본식 다다미가 6장 깔려있는 방을 얘기를 합니다. 윤동주는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유학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육첩방에 머무르게 되었겠죠. 육첩방에서 시를 쓰면서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 나는 유학 중이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간다 한들 거기는 과연 나의 나라입니까? 식민지라고 하는 상황은 어디를 가나 남의 나라죠. 그래서 요 공간적 배경은 유학 중이라고 한 화자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자 또한 구속과 억압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선생님도 시를 쓰는데요. 시를 왜 쓰냐라고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른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운명처럼 그냥 쓰고 싶으니까 쓰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시를 쓰는 것이 아니듯이 어떤 사람들은 꼭 시를 쓰고 싶어져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식민지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시를 쓰는 일은 누군가는 앞장서서 독립운동에 몸을 던지는데 한가롭거나 또는 너무나 소극적인 모습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고요. 화자가 슬픈 천명이라고 자신을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런 소극적인 삶에 대한 괴로운 심정을 말한 것이겠죠. 그러면서도 화자는 역시 천명, 한 줄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시를 써볼까요? 어, 네 개의 연을 우리가 지금 볼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연은 화자가 놓여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화자가 지금 부모님이 땀 흘려 벌어주신 사랑 가득한 학비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학을 다니고 있죠. 근데 젊은 교수가 아니라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고 썼네요.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낡았다라는 표현과 의미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작품에서. 늙은 교수의 강의는 낡은 강의, 현실의 흐름이나 새로운 추세와 진보적인 과제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동떨어진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화자가 놓이는 외적 상황이죠. 현실에 안주해서 부모님이 보내준 소중한 돈인데 그것으로 낡은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무기력한 삶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니까 나머지 두 개의 연. 침전한다는 것은 가라앉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홀로 침전한다는 것은 자신이 무기력하게 내면으로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강 이미지겠죠. 이 부분은 화자의 내적 상황을 보여주는데 어린 때 동무들은 잃어버렸어요. 상실감에 빠져 있죠, 화자는. 그리고 자신은 무얼 바라 어떠한 목표나 지향이 없어. 그리고 홀로 내면으로만 침잠하고 있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인생은 살기 어려운데, 그 전에, 여기 나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현실적 자아, 그리고 이 자아를 화자가 지금 여기서 이런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자아의 모습이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생은 살기 어려운데 나는 이렇게 시를 쉽게 쓰고 있냐. 방 안에 틀어박혀서 시 쓰는 게 인생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데 자기가 놓여있는 이런 외적 상황이나 내적인 상황은 대단히 부끄럽고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반성적인 자아 성찰의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움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독특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연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죠.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서로 관련성 같게 반복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미상관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변형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미상관 구조가 변주되어 있다. 맨 끝부분도 아니고요. 형태가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연이 바뀌어 있어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가 앞쪽으로 와 있죠. 그래서 자기가 놓여있는 현실을 인식하는 게 훨씬 강하게 드러나죠. 반비의 속살거림을 들으면서 난 지금 남의 나라에 있어 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남의 나라야. 나는 지금 식민지의 백성이야. 나는 일본에 유학하고 있어. 이것을 먼저 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반비가 속살거리는 상황을 다음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연의 반복이자 변형된 형태 변주를 통해서 현실에 대한 강한 제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화자는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모입니다. 그렇다면 등불이라고 하는 건 어둠에 맞서는 태도가 되겠죠. 희망을 가지고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둠이라고 하는 게 암담한 현실이겠죠. 그리고 아침을 기다리는데 이 아침이 시대처럼 온대. 그럼 다시 말하면 시대는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새로운 시대는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고 아침을 시대에다 비유하고 있는 직유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어둠과 반대되는 암담한 현실과 반대되는 새로운 시대 또는 뭐 조국 광복의 시대 꼭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나와 있는 표현이 중요한 게 최후의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 나오는데 그럼 이 최후의 나는 뭐냐? 또 다른 나겠지. 그리고 자기 성찰을 거쳐 도달한 최종적인 나의 모습, 성숙한 나의 모습, 내면적 자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상적 자아. 그 다음에 이것은 등불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는 의지적 자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자아가 악수를 합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앞에 나온 나는 바로 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나겠죠. 이것이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를 한다는 건 화해를 하는 건데 화해를 통해서 두 개의 내가 분열되어 있죠. 이 윤동주의 작품은 자아가 분열되는 게 많이 나타나요. 두 개의 나가. 갈등과 고민이 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 자아와 내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이상적 자아 이렇게 두 개가 분열이 되는데 이상적 자아가 현실 속의 나에게 화해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 힘들었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극복의지 가지고 잘해보자.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자. 이렇게 말을 거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을 살펴봤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정리해 봅시다.
작품은 자아성찰을 통해서 암울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시어가 많고요. 그 다음에 밝음과 어둠의 대비 속에서 밤과 아침의 대비 이런 시어를 통해서 이제 대비를 보여주죠. 대비 구조를 두자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자는 처음에 무기력한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아 성찰을 거치면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라고 하는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